저번에 뭐 했냐면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랑 직각삼각형의 합동조건 그리고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했었고 오늘 할 내용은 삼각형의 외심과 내심이라는 건데요. 외심과 내심 그게 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삼각형에 외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외심이 뭔지 좀 볼게요. 외출 할 때 그 외자가 바깥 외자인데 바깥을 뜻해요. 바깥 외라는 거는. 그래서 외심이라는 거는 바깥 무언가와 관련된 중심 그게 바로 외심이고 이제 외심 바깥이라는 걸 생각해 주시고 이제 안 내부 할 때 하는 그 안 내자가 있어요. 그 내자를 사용한 중심인 내심도 있어요. 먼저 외심을 한 다음에 내심을 할 거고요. 이 외심을 하기 위해서 먼저 외적 원이라는 어떤 원 하나를 알아야 되는데 자 원이 하나 있는데 그 원이 어떻게 될 때 외적 원이라고 하냐면 삼각형을 꼭지점을 지나가게 크게 그려지는 거야. 그것을 외적 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외적 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원이 하나 있는데 이 원이 삼각형의 꼭지점을 지나간대. 무슨 소리냐면 삼각형이 이 안에 보시면 이렇게 갇혀져 있어요. 그리고 이 외적 원은 삼각형 바깥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죠. 삼각형의 꼭지점과 이렇게 만나는 꼭지점을 지나가는 원이 하나 있으면 이 원을 안 써도 돼요. 오른쪽에 있는 거 안 써도 돼요. 외적 원이라고 하고 바깥에서 만난다라는 거예요. 접이라는 거는 바깥에서 만나는 원이라고 해서 외적 원이 있고 그럼 삼각형의 안쪽에서 만나는 원도 있어요. 삼각형이 있으면 그 안쪽에서 만나는 원도 있단 말이야. 무슨 뜻이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안쪽에서 만나는 원이라는 거는 보시면 어때요? 뭔가 차이점이 느껴지나요? 외적 원은 삼각형 바깥을 이렇게 쭉 지나가고 꼭지점을 지나가고 있고 내적 원이라고 하는데 이 원은 내적 원이라고 하는데 삼각형의 안쪽에 위치한 원이고 안쪽에서 만나는 원 이 삼각형의 변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적 원과 내적 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 외적 원, 내적 원 원들은 다 뭘 갖고 있냐면 중심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이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그 점들로 만들어진 게 원이어서 이 외적 원이든 내적 원이든 중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심을 찾아주는 거예요. 외적 원이나 내적 원이나 갖고 있는 그 하나의 중심 그 중심들의 이름이 바로 외적 원의 중심이다라고 해서 외심 내적 원의 중심이다라고 해서 내심 이렇게 말이 돼요. 그래서 외심과 내심 이것들에 관련된 성질들을 먼저 할 거고요. 첫 번째는 외심을 먼저 다룰 거니까 외심의 뜻이 뭔지 먼저 뜻이 뭔지 써볼게요. 방금 얘기했어요. 외적 원이라는 게 있는데 그 외적 원의 중심을 찾으면 외심이에요. 삼각형의 외적 원의 중심 삼각형의 외적 원의 중심 그게 바로 외심이 됩니다. 우리 외심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 거예요.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 차원에서 한번 그림을 옆에다가 좀 그리고 도형 단어는 어쩔 수 없이 그림을 그려서 머리로 각인시켜야 돼. 이 그림을 머릿속에 넣어줘야 이미지를 머릿속에 넣어줘야 조금 더 쉽게 빠르게 잘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이 하나 있는데 삼각형의 외적 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삼각형의 바깥에서 만나는 원이고
꼭지점, 펜 꼭지점을 지나가는 원이 있어요. 이 외접원의 중심을 찾으면 그게 바로 외심이고요. 점이에요. 그래서 외심은. 내심도 점이고요. 근데 바깥 외자라고 했는데 바깥이라는 게 영어로 치면은 아웃이죠. 아웃. 그래서 이 아웃이라는 알파벳, 아웃이라는 영어 단어에 앞 글자 O, 이 O를 따서 점의 이름을 붙일 거예요. 그래서 이 외심은 점 O 이렇게 써줍니다. 여기까지는 받아들이면 되는 거니까 괜찮아요. 이제 외심의 성질들이 있으니까 그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니까 이 외심의 성질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두 가지 성질이 있고요. 첫 번째 성질은 원은 반지름이 되게 많이 그려져요. 원에서 반지름 한 개나 두 개만 그리는 거 아니죠. 이렇게 지름만 생각하는데 보통 여러 개를 그릴 수 있단 말이야. 그 반지름은 그리고 모두 다 길이가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이 그림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이 그림에서 외심, 원의 중심이죠. 외접원의 중심. 여기서 반지름을 3개 그릴 건데 그 반지름 3개를 삼각형의 꼭지점과 만나도록 이렇게 그려볼 거예요. 선생님 그린 이 주황색 선분들이 다 지금 이 원의 반지름이다? 그러면 이 세 선분의 길이가 똑같겠죠? 이렇게 같아지는 게 첫 번째 성질이에요. 외심에서 꼭지점까지 거리를 만들면 그것이 모두 같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성질은 삼각형의 외심에서 꼭지점에 이르는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다. 왜 같냐면 그 거리가 바로 원의 반지름의 길이와 같으니까. 그러면 이 거리가 같다는 거에 의해서 뭐가 보여야 되냐면 요 그림 좀 봐보세요. 선생님 아직 옆에다 다시 그려줄 건데 여기다가 지금 막 설명을 하려고 해요. 요 그림을 다시 봐보시면 삼각형이 3개로 쪼개졌어요. 큰 삼각형 하나가. 그 3개로 쪼개진 삼각형을 보시면 두 변의 길이가 다 같은 거 보이나요?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거.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밑각의 크기가 이렇게 똑같아지게 됩니다. 여기까지도 되죠? 그러면 이 이등변 삼각형에서 밑각이 지금 선생님 표시한 게 동그라미 하나, X 하나, 세모 하나잖아요. 여기에 있는 이 모든 6개의 각을 다 더해요. 이 동그라미, 이 X, 이 세모 이렇게 다 더하면 몇 도가 돼요? 이걸 모든 각을 다 더하면 180도 맞죠? 그러면 하나씩만 더하면 몇 도가 될 것 같아? 정확히 반이 됐어요. 더하면 90도가 됩니다. 이런 것도 이제 이 성질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 생긴다라는 것과 이 이등변 삼각형에서 한 개씩 각을 골라요. 이렇게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 각각 다른 각들 하나씩을 골라서 더하면 90도가 된다라는 것도 여기에서 찾아낼 수 있어요. 이등변 삼각형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 성질을 볼게요. 이등변 삼각형 성질 개념 노트 한번 봐봐요. 이등변 삼각형 성질 썼던 거. 그 개념 노트 보시면 개념 노트에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성질 봐볼래요?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이라고 나오는 말 보여요?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라고 써여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꼭지각이 여긴데 이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그리면 이 이등분선이 요 변을 수직 이등분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그리면
수직 2등분 하게 되고요. 옆에도 마찬가지죠. 꼭지각의 2등분선을 그리면 수직 2등분을 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2등분을 하게 됐더니 보니까 이 외심이라는 놈은 선생님 그린 거 잘 봐보세요. 노란색과 보라색과 핑크색 선분들의 교점이죠. 노란색, 보라색, 핑크색 선이 무슨 선이냐면 변의 수직 2등분 선이래요. 변의 수직 2등분, 변의 수직 2등분 선. 그래서 외심의 두 번째 성질은 삼각형의 외심은 세 변의 수직 2등분선 여기서의 선생님이 그린 세 변의 수직 2등분선이 노란색 선, 보라색 선, 핑크색 선이었어요. 걔네들의 교점이에요. 만나는 거. 이게 두 번째 성질입니다. 그러면 이제 삼각형의 외심 O에서부터 이 외심은 이 변에 수직 2등분선을 찾으면 수직 2등분선, 여기도 수직 2등분선, 수직 2등분선의 교점이 된다는 거. 요거는 좀 그려놓을 거예요. 이 수직 2등분선의 교점이 바로 외심 O가 되고, 그림 이미지 좀 기억하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변 3개를 수직 2등분선을 만들어서 쭉 연장해서 교점 딱 하나에서 만나는데 그 점이 바로 외심이다. 그리고 첫 번째 성질이 뭐였냐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모두 같으니까 외심에서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모두 같다라고 했어요. 거리가 모두 같다. 저 주황색으로 그린 놈들의 길이가 같다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 삼각형의 종류에 따라서 외심의 위치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 외심의 위치에 대해서 좀 해볼게요. 세 번째는 위치입니다. 이 삼각형은 세 가지 종류로 나눌 거고 각의 크기에 따라 나누는 예각, 직각, 둔각 삼각형 3개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예각 삼각형 하나 준비해 주시고 옆에다가 직각 삼각형 하나 준비해 주시고 또 옆에다가 둔각 삼각형 하나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려주세요. 예각, 직각, 둔각 삼각형. 선생님이 예각, 직각, 둔각을 저런 식으로 그렸어요. 이제 원을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원은 직접 그리지 않을 거고 이렇게 그린다고 생각할게요. 외접원을. 외접원을 그렸을 때 그 외접원의 중심을 찾으면 예각삼각형의 외심이 나오는데 그 외심은 언제나 이 삼각형의 내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각삼각형의 경우에는 예각삼각형의 경우에는
외심이 어디에 위치하냐면 삼각형의 내부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내부 어딘가에다가 그냥 외심의 위치를 하나 표시할게요. 그리고 직각삼각형 좀 특이한데요. 이 직각삼각형에서 외접원을 그리면 이 외접원을 그리면 저 빗변,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원의 지름이 돼요. 원의 지름이 되면 그 지름의 정가운데가 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지름의 정가운데인 이 부분이 바로 외심이 돼요. 즉 직각삼각형의 경우에는 삼각형의 변 위에 외심이 위치하게 되는데 어디에 위치하냐면 직각삼각형의 빗변 있죠. 비스듬한 변. 빗변의 한가운데에 위치하게 돼요. 빗변의 중점. 이게 딱 2등분 되게끔 이렇게 위치합니다. 그리고 이제 둔각삼각형은요. 이 외접원을 그리면 여기가 너무 납작해져서 외접원을 그리면 중심이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가게 돼요. 그리다 보면. 그래서 둔각삼각형의 경우에는 이 외심이 이 삼각형 바깥에 위치하게 돼요. 이래도 외심이 맞습니다. 외접원의 중심이 외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둔각삼각형의 경우에는 삼각형의 안이 아니라 바깥에 외심이 위치하게 돼요. 삼각형은 외부에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여기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직각삼각형이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직각삼각형 보시면 빗변의 중점에 외심이 위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런 걸 그려줘요. 이제 직각삼각형 관련 문제가 나오면요. 빗변의 한가운데 점이 바로 여기가 외심이고 외심은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성질 보시면 꼭지점까지 거리가 모두 같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외심에서 여기 꼭지점까지 거리가 똑같고요. 또 하나 만들 수 있어. 여기 90도가 있는 이 꼭지점까지도 거리가 똑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뭐가 보이냐면 두 개의 이등변 삼각형으로 쪼개지는 거 보이죠? 이렇게 쪼개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요거를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은 자주 나오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어요. 그럼 이제 다음번 걸로 넘어갈게요. 외심 아직도 안 끝났어. 되게 할 거 많아요. 외심 보시면 아까 선생님이 이등변 삼각형 만들어주면서 여기 있는 두 개의 각이랑 두 개의 각 더하면 180도니까 각 하나씩 골라서 더하면 90도가 된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외심의 활용이에요. 활용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활용은요. 아까 했습니다. 이렇게 외심이 있고 외심에서 꼭지점까지 이렇게 선분을 그으면 거리가 똑같아서 이등변 삼각형이 생긴다라고 했고요. 여기에서 크기가 같은 각이 그럼 두 개씩 생기는데 그 중에 한 개의 각을 골라요. 둘 중에 한 개의 각을 고르고 둘 중에 한 개의 각을 골라서 하나씩만 골라서 더하면 90도가 된다. 이건 이등변 삼각형이 생성되기 때문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였어요. 각이 90V였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선생님이 여기다가 먼저 확인하는 과정, 설명하는 과정을 하나 할 거고요. 안 써도 됩니다. 확인하는 과정은. 그림이 좀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이놈의 외심을 찾았습니다. 이놈의 외심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통은 저렇게 그려주는데 이렇게 세 갈래로 그려주고 이 길이가 모두 똑같아서 이등변이다. 그걸 아까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이 크기가 똑같고 이렇게 각의 크기가 똑같고 나머지 각의 크기가 똑같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럼 여기서 이 A에서 외심을 지나서 조금 더 이렇게 길게 그렸어요. 1학년 2학기 과정에서 나온 건데요. 여기서 또 나옵니다. 외곽의 성질. 삼각형의 외곽은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크기의 합이랑 똑같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표시해 볼게. 요 각은요.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이 각은 바로 삼각형 ABO의 외곽이 되는 거 보이나요? ABO라는 삼각형의 외곽이에요. 그럼 이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이랑 같다 했으니까 x랑 x를 더한 2x가 되고요. 또 마찬가지야. 오른쪽 요 각도 삼각형의 외곽인데요. 이거는 어떤 삼각형의 외곽이냐면 AOC라는 요 삼각형의 외곽이 되고 그러면 이웃하지 않는 두 각의 크기의 합이니까 ZZ 있지. 이거 두 개를 더한 것과 같아져요. 그러면 요 밑에 스마일로 생긴 요 각이죠. 각 BOC. 각 BOC를 보면은 얘는 2x 더하기 2z네. 근데 위에 있는 각 A를 보시면요. 각 A는 x랑 z를 더한 거예요.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거. 여기에 몇 배를 하면은 각 BOC가 돼요? 몇 배를 하면은 위에 게 되는 거야, 지금? 2배 맞나요? 그죠? 2배를 하면은 위에 있는 각이 되는 거예요. 즉 무슨 뜻이냐면 요 각 A에 2배를 하면 바로 요 아래에 있는 이 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외심에서 나오는 두 번째 활용이에요. 요 각 A가 있는데 이렇게 외심을 만들어요. 외심까지 이렇게 두 개만 연결해요. 세 개 연결하지 말고 이렇게 두 개만 연결하면 요런 뭔가 본 적 있나? 뭐 내비게이션 같은 거 켜서 본 적 있나? 내비게이션 같은 모양이 하나 나와요. 화살표로 방향 알려주는 것 같은 모양. 요 모양, 내비게이션 모양에서 밑에 있는 이 각의 크기가 중요한 겁니다. 밑에 있는 요 각의 크기, 각 BOC의 크기는 위에 있는 각 A가 있어요. 같은 방향의 위에 있는 각이 있어요. 얘의 2배가 된다는 거. 그래서 두 번째는 각 BOC는 각 A의 2배다. 그럼 지금 외심에 대해서 선생님이 엄청나게 쏟아냈는데 이게 외심보다 사실 내심이 양이 더 많아요. 지금 외심은 요 정도 양인 것 뿐인데 얘 조금 더 한 2개 정도 더 많은 양이 내심인데요. 이거 외심 내심에 지금 여기 써놓은 거에 활용할 수 있는 문제만 좀 같이 볼게요. 일단 혹시나 책에 다 썼으면 선생님이 이거 중간에 풀이하다가 지울 겁니다. 칠판에 자리가 없으면 좀 지울 거예요. 21쪽에 보시면 교재로 돌아옵니다. 아직 내심 안 들어갈게요. 교재로 돌아와 보세요. 21쪽. 학생들이 좀 싫어하는 유형의 문제가 있어요. 21쪽에 1번 같은 유형 되게 싫어하는데 한번 볼게요. 이거 외심의 두 번째 성질이야.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은 한 점, 바로
외심에서 만난다를 설명하는 과정인데요. 자, 여기서 빈칸을 채우기 전에 그 위에 무슨 합동이 있는데 그 합동부터 볼게요. 삼각형 AOD와 삼각형 BOD가 합동이고 삼각형 AOE와 삼각형 COE가 합동이다. 합동이니까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똑같아요. OA랑 OB랑 길이가 같고요. 첫 번째 빈칸에 뭐 들어가야 될까요? OA랑 뭐랑 같을까요? 첫 번째 빈칸 봐보세요. OA랑 OC랑 길이가 같아요. 그러면 OB랑 OC도 길이가 같고 그 다음 각 OHB랑 각 OHC입니다. 두 번째 들어갈 거. 각 OHC 둘 다 90도고요. 가운데 변 OH는 공통이기 때문에 요 밑에 붙어있는 요 삼각형의 합동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삼각형 BOH랑 삼각형 COH는 무슨 합동 조건이냐면 직각이라는 게 있어요. R 그리고 빗변의 길이 똑같다고 했어요. OB랑 OC랑 똑같다고 H 그리고 가운데 변이 공통이라고 했어요. RHS 합동이에요. RHS 합동. 세 번째 빈칸에 들어갈 거죠. RHS 합동. 그러므로 BH 길이와 똑같은 건 선분 CH다. 네 번째 빈칸입니다. 선분 CH고요. 따라서 OH, 선분 OH는 선분 BC의 수직 이등분선이 돼요. 다섯 번째 빈칸이에요. 수직 이등분선. 그래서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 라는 것이 되어 있고요. 우리 이거 외심에 관련된 거 문제 더 풀어봐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24쪽 잠깐 와보세요. 24쪽. 쪽에 유형 1번과 유형 2번을 지금 풀어보세요. 유형 1, 2번 그리고 유형 3, 4번까지 왼쪽 문제 4개 있죠. 24, 25쪽에 왼쪽 문제 4개만 좀만 해볼게요. 개념 노트 참고하시고 선생님 아직 칠판 안 지웠으니까 칠판 참고해주십니다.
그럼 개념도 슬슬 지울게요. 본인이 쓴 거 한번 보면서 해보세요. 아마 앞에 나온 이등변 삼각형에 비해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등변 삼각형은 어찌 보면 초등학생 때 봤던 앤데 외심, 내심이라는 거는 뜬금없는 처음 보는 애들이라서 개념이나 이런 부분, 성질이나 활용 이런 것들이 완전히 숙지되어 있는 게 가장 좋아요. 일단 1, 2, 3, 4번은 같이 볼게요. 1번부터 점 O가 삼각형의 외심일 때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막 선분의 길이가 같거나 각의 크기가 같거나 삼각형의 합동인 놈을 물어봤어요. 우리 이거 한번 좀 정리합시다. 외심의 첫 번째 성질이 뭐였냐면 외심에서 각각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다고 해서 OA랑 O를 안 썼네? OA랑 OB, OC 이렇게 세 선분의 길이가 같아져서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이등변 삼각형이 세 개 만들어질 거라고 했어요. 삼각형 OAB랑 삼각형 OBC, 삼각형 OCA라고 해서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선을 내렸거든? 이렇게 내렸을 때 밑변이 수직이등분이 된다라고 했어요. 밑변이 수직이등분이 된다. 이렇게 수직이등분이 돼요. 수직이등분이 됩니다. 그러면 변의 길이가 같은 게 어떻게 변의 길이가 같냐면 이렇게 변의 길이가 같아요.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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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변이 반띵이 되는 거지. 모든 변이 다 지금 반띵, 반띵, 반띵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업그레이드 한번 할게요. 여기에서 합동인 삼각형이 세 쌍이 나오는데 어느 삼각형과 어떤 삼각형이 합동이냐면 선생님 지금 이렇게 하트로 그리고 있는 삼각형 보이죠? 직각삼각형. 그놈이랑 옆에 거랑 합동이야? 이 아래 거랑 합동이야? 어때요? 변의 길이 같은 거 찾아보세요.
밑에 거랑 합동이죠. 보여요? 이 두 개, 선생님 하트로 표시하는 요놈들이 직각 R, 빗변의 길이 똑같고 요 한 변, 요 또는 요 한 변의 길이 같아서 RHS 합동이에요. 그래서 합동인 삼각형들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얘는 뭘로 해볼까? 기호를 몰라줬거든요. 이렇게 두 개의 삼각형이 또 합동이고요. 보이죠? 합동인 삼각형들이.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 지금 그러면 합동인 삼각형이 저렇게 세 쌍이 나오게 됩니다. 저렇게 세 쌍의 삼각형의 합동인 것까지 찾을 수 있으니까 우리 여기 있는 1번에서 5번까지 옳지 않은 거 볼게요. 첫 번째는 선분 AF, 선분 CF는 길이가 같고요. 두 번째, 선분 OB와 선분 OC는 길이가 같아요. 세 번째, 3번, 선분 OD와 OF는 길이가 같은지 몰라요. 이건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3번은 옳지 않은 것 중에 하나고요. 4번, 각 OBC랑 각 OCB가 같다. 이거 이등변 삼각형 OBC니까 미투 밑각이니까 크기가 같아요. 그 다음에 5번, 삼각형 OAD랑 삼각형 OAF가 합동이라는데 아니죠. 선생님 표시한 거 보시면 얘네 둘은 합동이 아니야. 이렇게 변 위에 붙어있는 두 개의 삼각형들끼리 합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3번과 5번으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에 직각삼각형의 외심이라고 했는데 이 직각삼각형의 외심이 어디에 있냐면 저기에 있어. 뒷변의 중점에 위치하고 있고 외접 원의 둘레의 길이래. 근데 이거 외심이 원의 중심이 여기 있는 거야. 그럼 바로 이 선분 OC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바로 이렇게 외접원을 그리잖아요. 지금 선생님 잘 못 그려요. 거꾸로 그려서 원을 먼저 그리지 않고 이렇게 그리면 잘 못 그려요. 이런 식으로 그리면요 외접원이 되는데 이 외접원의 지름이 됩니다. 보이나요? 저 빗변이 외접원의 지름이 되고 지름의 길이가 10cm면 외접원의 둘레의 길이 원의 둘레의 길이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죠. 그래서 지름이 10cm고 원주율은 파이이기 때문에 10파이 cm가 바로 외접원의 둘레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파이 cm 이렇게 되고 반지름을 찾으시면 5cm니까 원의 넓이는 25파이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직각삼각형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 하나 해줬는데 거기 옆에 있는 쌍둥이 그림에는 나와 있을 거예요. 외심의 성질에 의하면 외심에서 각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으니까 거리가 같다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이등변 삼각형이 저렇게 두 개 생기는 거 보이죠? 저것들이 지금 현재 이등변 삼각형이 되면서 플러스로 하나 더 얘기해 줄게요. 이등변 삼각형이 되면서 일단 요 두 삼각형 넓이 같을 것 같아 안 같을 것 같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으니까 선생님이 얘기했을 것 같지 않아 뭔가? 저 두 삼각형은 넓이가 똑같습니다. 이유는 넓이가 같은 이유는 여기 삼각형의 밑변이라고 해볼게요. 밑 선생님 밑으로 표시한 게 밑변이에요. 밑변의 길이 둘 다 똑같아요 현재. 그리고 삼각형의 높이는 밑변에서 나머지 꼭지점까지 수직으로 선을 올리면 이게 바로 높이가 되는데 이 높이도 두 삼각형이 지금 똑같아요. 밑변 높이를 보통 아래를 놓고 위로 놓는데 이걸 거꾸로 본 거야. 그럼 밑변하고 높이가 똑같으니까 이 두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는 거. 넓이가 같다는 거. 그럼 업그레이드 하나만 더 할게요. 삼각형 넓이 한번 구해볼게요. 삼각형 한 쪼가리의 넓이만. 전체 두 개의 삼각형 말고 요 한 쪼가리의 넓이를 구하려면 그러면 넓이가 두 개 똑같고 넓이를 반으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원래 삼각형 넓이 가보세요. 원래 삼각형, 저 직각삼각형 밑변이 8이고 높이가 6이라고 잡으면 원래 삼각형 넓이는 이거 맞아요? 여기에 뭐 하면 되냐면 또다시 반띵, 또다시 반을 나누면 이 삼각형 한 개의 넓이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게도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12제곱cm 맞나? 그래서 이 활용이 되게 무궁무진하게 많아져요. 하나만 딱 캐치하는 게 아니라 이걸 활용해서 여기까지도 가겠구나 라고 해서 되게 확장을 많이 할 거예요. 3번 볼게요.
이 3번은 활용 개념 노트에 썼던 거 1번 또는 2번을 활용하시면 되는데 선생님 그 얘기 한번 했을 거예요. 두 번째 거에, 활용 두 번째 거에 이 밑에 있는 각의 크기는 위에 있는 이 각의 크기를 2배 한 거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저 위에 있는 각 A의 크기가 구해지겠네. 각 A의 크기는 136도의 절반이겠죠. 반대로 거꾸로 올라가니까. 136도의 절반을 한번 구해볼게요. 반을 구해주면 이거 몇 도인가요? 계산 한번 해볼까요? 68입니다. 그럼 각 A가 68이면 오른쪽이 42도니까 여기 왼쪽 각 구할 수 있나요? 오른쪽이 42도니까 왼쪽 구할 수 있죠. 그 왼쪽 각 BAO 각 BAO의 크기를 구해볼게요. 왼쪽 각. 각 A 전체가 68도인데 여기서 42도를 빼주면 되네요. 빼보면 68에서 42 빼보면 26도가 돼요. 그럼 이거 통해서 X가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외심은 이렇게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아서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에서 밑각 이 두 개가 크기가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 위에 있는 요 각 BAO를 26도라고 구했으니까 X도 똑같겠지? 갈라지지 분필이? X도 똑같겠죠? X도 26도라고 해서 이렇게 구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을 활용 1 이용해도 되고 활용 2를 이용해도 돼요. 편리한 거 이용하시면 돼요. 4번까지 한번 해볼게요. 4번에 지금 각 BOC의 크기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 힌트를 본 사람은 보조선을 이용하라 라는 걸 봤을 거예요. 얘 여기 있는 각 구하는 걸 먼저 보조선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OA를 보조선을 딱 그려보면 외심의 첫 번째 성질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다가 되면서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그럼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가 똑같은 걸 활용하면 여기 왼쪽 각 24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오른쪽 각은 36도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각 A가 24도와 36도를 더한 것 60도가 돼요. 그러면 밑에 있는 각 BOC는 2배를 해주면 된다라고 했어요. 위에 거의 2배. 그러면 60도의 2배가 되니까 각 BOC의 크기는 120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외심에 대해서 살짝 했는데 사실은 지금 한 거보다 더 어렵게 나와요. 문제들은. 더 어렵게 또는 외심하고 내심이 이제 같이 합쳐져서 나오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 내심 나갈 거니까 내심 나가기 전에 쉬는 시간 좀 갖고 그 다음에 내심 나갈 거고요. 오늘 외심 내심 한꺼번에 나가면 무조건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개념 노트 보면서 계속 문제 풀면서 외심은 성질이 이랬어 내심은 성질이 이랬어 를